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학회에서 우리 기획이사를 맡고 있고요. 현재는 경북 구미의 경운대학교에서 항공보안 경호학부 교수로 있습니다. 유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원래 잠깐 쉬는 타임에 이렇게 쭉 빠져나가니까 약간 그 앞에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좀 빠지긴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우리 국립항공박물관에 오셨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어요? 뭐 다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오셨죠? 그죠? 뭐 어떤 분은 뭐 전철을 이용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마 비행기 타고 오신 분도 제가 있는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있습니다. 그죠? 네, 비행기도 타고 버스도 타고. 오늘 제가 이제 좀 우리 그 항공보안 쪽에서는 조금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공공요금과 연관돼서 있다 보니까 뭐 정부 국토교통부의 그 정부 당국자나 아니면은 현장에서 실제 그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양공항공사에서 이 부분을 건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공항 외국 나갈 때 공항 사용료 내는 거 알고 있죠? 공항 사용료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공권 티켓팅 할 때 그냥 뭐 묻어서리 가기 때문에 이게 뭐 금액이 얼마인지 또 내가 이거 내고 있는지 이런 걸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사실은 공항 운영자 입장이나 국가 차원에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 하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요금을 받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공공요금의 성격을 뜨다가 보니까 이거를 변동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천국제공항이 2001년에 개항을 했는데 개항하면서 나름대로 그 원가 분석을 좀 하고 또 아이카오에서 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뭐 외부 용역을 통해서 원가도 산정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라든지 재정 상황을 고려를 해서 당시 이제 1,500원을 이제 출국 이용료에다가 이렇게 부과를 했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아직까지 한 번도 공항 이용료를 인상을 한 적이 없어요. 뭐 한 2번 있었는데 그거는 원래는 항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던 항공 보안 검색 업무를 이제 공항 운영자가 맡으면서 공항 운영자에게 이제 공항 이용료를 한 2,000원 정도 부과해가지고 이렇게 한 정도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제 환승 보안 검색의 문제 때문에 또 한 번 또 인상한 적이 있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뭐 저뿐만이 아니고 항공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항공 보안을 위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목적세의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특정한 지금은 우리 공항 여기 이용료라고 하는 걸 부과를 하고 있지만 공항 보안 수수료 뭐 이런 명목으로 한번 우리나라도 한번 좀 새롭게 도입을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는 우선 뭐 개괄적으로 한번 들어가면서 우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항 이용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공항 보안 수수료를 도입을 하게 되면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도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들 알고는 있지만 이게 이제 워낙 그 국민 어떤 물가나 경제 활동에 영향을 좀 미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의 규제를 또 엄하게 또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논의 자체를 하지 못했는데 오늘 학회 창립 10주년을 뭐 기반으로 해서 한번 지금쯤은 우리나라도 보안 수수료라고 하는 것을 신설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 우리가 학회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현안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플로어에서
이제 질의응답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현안 사항들에 대한 논의를 같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항공진흥협회 상금 부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항공운송 사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항공기나 아니면 공항시설, 또 항공운항 관련 시스템을 우리 이제 공항 종사자가 적절하게 운영을 법규나 제도를 통해서 운영을 하면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다. 이게 이제 항공운송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운송 3요소라고 하면 이제 여기 있는 뭐 항공기, 공항시설, 또 여객이나 화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항공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육상이나 해상에 비해서 월등히 빠르고 쾌적하고 안락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물론 제한적인 부분 때문에 다중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최근에 와서는 뭐 대한민국 국민의 뭐 이러면 외국에 많이 나가보고 이런 상황이죠.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제 항공사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안전법, 또 항공보안법 이렇게 있는데 이 네 가지 법 중에서 가장 오래된 법이 뭘까요? 혹시 우리 학생들 많이 있는데 손 한번 들어보시죠. 만든 지 가장 오래된 법이 뭘까요? 학생들 중에서 대답 한번 해보시죠. 네, 저 끝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항공보안이라고 하는 그 위상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항공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1961년도에 체결이 만들어져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이제 항공운송 사업이라든지 또 공항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규율을 해왔었는데 사실 이 항공법이 2017년도에 이렇게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안전법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근데 항공보안법은 여러분들 그 항공기운항안전법이라고 들어봤죠? 197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9.11 테러 이후에 우리나라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 지금 우리가 명칭을 쓰고 있는 항공보안법은 2013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항공운송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항공보안법에 의한 그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항공보안법의 위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 그렇게 했습니다. 자, 항공보안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공항 여객을 이용을 하게 되면 여객 입장에서 운임을 지불을 합니다. 그게 이제 항공기 직접적인 운임이 되겠죠. 항공권 운임, 기본 운임이 돼 있고 뭐 유료 할증료, 공항 이용료, 기타 이제 뭐 출입국 관련 세금이 있죠. 그렇죠? 항공 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지불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 보안 수수료 도입에 관련돼서 이번에 발표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항공 빨리 좀 끝내라고 그래요.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우리 그 항공 보안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 뭐 관심 있는 사항일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이렇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항공 보안을 책임을 지고 현장 지휘도 하고 정책 수립도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좌측 쭉 보시면은 국토교통부의 그 항공안전 정책과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항공보안 정책과는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서부터 이제 우리 항공보안의 어떤 그 저변이 아직까지 좀 취약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하는 항공보안 업무는 한국공항공사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에서 다 담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토론 때 말씀을 나누겠지만 현재 우리 항공보안 운영 체계를 어떻게 한번 좀 이렇게 변형적으로 가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제기를 하기 위해서 이 표를 드렸고, 자, 여객 이용료 개념은 패스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항 여객 이용료는 아이카오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우리나라 공항시설법에서 정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항 이용료는 공항 운영 및 유지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하되 실제 공항 서비스 및 시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공항 운영이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정돼야 한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001년 인천공항이 개항될 즈음에 처음으로 우리가 원가 개선에 의한 우리 공항 이용료를 인상을 한 이후에 공항 시설 사용료 자체를 뭐 착륙료라든지 정료라든지 한 번도 인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공항 이용료에는 우리가 25,000원을 지금 내고 있죠. 중국 뭐 대부분들 모를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 공항에서 부과하는 게 있지만 출국 납부금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또 빈곤 퇴치 기금도 있고, 우리 합해서 25,000원을 부과를 하고 있고. 자, 현재 우리가 납부하는 것을 보시면 뭐 25,000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고, 국내선의 경우에는 이제 국제선은 김해 제주의 경우에는 2만 원, 또 국내선 출발은 뭐 4,000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이제 국내선은 5,000원 이렇게 지금 부과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경우에도 여객시설, 미국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다른 나라는 공항 운영자가 여객 이용료 차원에서 징수를 했는데 미국은 그러진 않았더라고요. 미국은 1992년부터 여객으로부터 시설 이용료를 받기 시작했더구만요. 그게 좀 특이하고, 일본의 경우도 여객 이용료와 보안 수수료를 지금 다 받고 있고, 싱가포르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싱가포르는 여객 이용료 안에 보안 수수료가 포함이 돼서 금액은 뭐 한 6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홍콩 책남포 공항 경우도 우리 여기도 이제 보안 수수료가 따로 있죠. 이쪽 유럽 쪽은 뭐 당연히 보안 수수료가 있어요. 여객 이용료도 있지만 보안 수수료도 있고, 여기 이제 항공기 배출 관련 이제 기후 온난화 문제 때문에 이게 금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영국 히드로 공항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나라는 뭐 표에서 쭉 보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추가로 표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자, 대부분의 국가가 여객 이용료를 받고 보안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여객 이용료를 17,000원, 금액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적죠. 근데 보안 수수료는 우리나라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항공보안이나 항공업계 쪽에 있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항공사가 하던 보안 검색 업무를 공항 운영자가 하면서 일부분 공항 이용료에 녹아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금액도 많이 미비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공항 보안 수수료를 대한민국도 좀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가 이미 표준화되어 있다시피 한데 대한민국의 경우만 여객 보안 수수료가 없어요. 물론 몇 군데가 또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다 받고 있어요. 금액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징수하고 있는 한 2만 원대에 비해서 많게는 한 10배 이상 이렇게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좀 같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
제3차 항공보안 기본 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정부에서도 보안 관련 이런 그 장비 도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차원에서 보안 수수료 도입을 사실은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지금 제가 이제 후수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드러내놓고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자료를 좀 보완을 했는데 여러분 자료에는 없을 겁니다. 여기 보면 사실 9.11 테러 이후에 우리나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안 이용료는 보안 수수료는 9.11 테러 이후에 신규로 전 국가가 다 도입을 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의 그 보안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바로 2001년부터 항공보안 보험 관련 비용 뭐 이렇게 해서 여객에도 부과를 해왔었습니다. 한 3, 4년 하다가 지금은 중단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항공 화물 쪽은 지금도 그 이후로 계속 지금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놓고 봤을 때도 우리 여객에 대한 보안 수수료 부과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관련 법령이 있는데 뭐 공항시설법, 또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뭐 이것 때문에 이제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때문에 사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서로 얘기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물가 안정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원가는 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보안 수수료는 투입에 들어간 총각 원가에다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공공요금 그 산정 기준에 보면 원가 구성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 원가에 의한 여객 이용료도 지금 부과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 있죠. 그래서 우선 제가 양공항공사 또 국토교통부 여러 군데 연락을 해서 자료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그러면 현재 뭐 단순하게 현재 우리가 장비에 연간 투입되는 비용과 인건비에 소요되는 비용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현재 인천국제공항이나 그 한국공항 산하의 이런 공항에서는 얼마 정도가 부과가 가능하겠는가? 단순히 비교만 놓고 봐더라도 인천공항은 한 6,500원 정도는 부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됐. 이건 뭐 제가 분석을 한 것도 있지만 해당 공항에서도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너무 길어지나요?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제가 이제 이제 수수료, 보안 수수료, 여러분들 그 수수료하고 공공요금하고 차이가 뭔지 좀 아시죠? 그렇죠? 보안 수수료는 왜 수수료냐? 요금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여객의 안전을 위해서 공항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들을 어떤 그 보안 검색이나 출입 통제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업무를 대행하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수수료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정의에도 보면은 공공기관이 특정 행정 절차나 거래, 뭐 요청에 대한 서비스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자, 정부는 그러면 정부는 그 수수료나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박제를 할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물가 안정, 또 기획재정부라고 하는 데서 가지고 있는 기준, 또 기획재정부는 전 국민의 어떤 그 생활을 놓고 판단을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의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어떤 사업적 안정성 뭐 이런 걸 또 고려를 합니다. 이게 충돌을 많이 좀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한 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정부의 어떤 그 정책 방향 큰 틀에서 이런 것 때문에 논의가 그동안 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정부 협의 절차입니다. 공항 운영자는 국토교통부에다가 신고를 하면 국토교통부가 수리를 하게 되는데, 신고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리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해당 청장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미리 협의를 해야 되는데 미리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원인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원가를 막 뽑아내고 이제 수수료를 책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지난한 그 여러 가지 항공사와의 협상이라든지 이런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진행이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제가 이 발표 준비를 위해서 그 국내 논문을 여러 가지를 한번 보니까 문제가 원가 산정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느냐 이게 제일 큰 문제더구만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는 거, 아니면 수수료를 새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더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문제 삼는 게 그겁니다. 이게 물가에 영향이 있고, 이게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국민 부담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재 이미 보안 수수료는 전 세계가 다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그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객의 입장에서도 내가 일정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500원, 5,000원이면 커피 한 잔 값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항공 보안이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 여객의 입장에서도 더 안정적으로 항공을 이용할,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비는 많이 했는데 시간 때문에 많이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 포티에서 최근에 그 자료를 보니까 일단 뭐 코로나 이후에 양공항공사의 재정 상황은 지금 뭐 긍정 신호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우리가 뭐 항공 수익이냐 비항공 수익이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비항공 수익 비중이 한 60% 이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아이카오라든지 국제기구에서 경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공 수익 비중을 좀 높일 필요가 있고 또 항공 보안은 또 목적 사업 비용으로 해서 보안 수수료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대외에 이렇게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화두로 몇 가지 쭉 적어놨는데 제 발표는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 우리 토론을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건이 나고 나서 전 세계가 공부를 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대책이 수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대책이 지금 여러분들 항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승객 수화물 일치 BRS인데요. 그게 왜 안 됐냐고 보니까 그 대책을 갖다가 하자고 국제기구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항공사에서 반대를 한 거예요. 왜 반대를 하니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을 이제 항공사에서 감당을 못하니까 그 조치를 갖다가 일부 아주 그 부유한 항공사 일부만 하고 있지 않다가 1988년도에 그 페남 사건이 났거든요. 1988년도 12월 21일 날 페남 사건이 터져가지고 2,270명의 인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나고 나서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근 3년 동안을 허송세월을 하고 이 사건이 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보안 그 BRS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사실은 해남 사건이 나고도 또 추가 강화 조치가 되지가 않았어요. 왜 안 됐냐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그 뭐 폭발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탐지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비용 문제 때문에 되지 않고 있다가 결국 9.11이 터지고 나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달 만에 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2달 만에 법을 바꾸면서 그 법 안에 이게 보안세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을 해가지고 출발 편도당 2.5불
그 당시 9.11에 아예 법에다가 금액을 명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2.5불. 그래서 근데 이제 비행편을 여러 편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편을 하면은 최종 5불을 못 넘게 법에서 금액을 아예 명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왜 그렇게 했냐니까 그만큼 이 비용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이러한 비용을 바탕으로 그 뒤부터 이제 이 다른 그 장비를 개발하고 도입하는데 엄청난 이제 도움이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캐나다도 미국의 조치와 유사하게 결국은 비용 문제라는 걸 인식을 하고 정리해 주시죠.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상당히 필요한데 다시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저 항공보안법에 아까 지금 유덕기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항공보안법에 검토를 좀 안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항공보안법 34조에 보면은 재정 지원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용을 갖다가 부과는 할 수는 없지만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조항도 아이카오에서 보면은 아이카오에서는 궁극적으로 뭐 보안 수수료를 내라, 뭐 보안세를 거둬라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단지 이 보안 재정, 이 시큐리티 파이낸스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딱 뭐 보안 수수료에 대해서 논의하기보다는 이러한 다양한 사례가 좀 더 연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김지영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공항공사 보안계획부의 김지영 차장입니다. 네, 오늘 저는 저희 한국공항공사의 지금 상황과 그 앞으로의 항공보안 분야를 나아가야 할 방향이 지금 어떻게 공항공사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저희 공사의 상황 등을 연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9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퍼지면서 20년부터 한국공항공사 이제 재정 여건이 매우 이제 악화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 저희가 100%를 다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고 올해도 사실은 밝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항공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고 또 정부에서나 국민들이나 항공보안 서비스에 대한 이런 수준들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고 요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도 이제 뭐 첨단 장비를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 또 현장에서 근무해 주시는 이제 보안 요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으나 이제 경영 여건이 이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 큰 예산을 이제 투자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올해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1,200억 이상 예산이 투입이 됐고 올해도 이제 1,300억 가까이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될 예정인데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항공보안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적극적인 대응을 하려면은 저희도 일부 이제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나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의 사회적 여론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많은 학술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외국의 경우에는 지금 사례가 많이 나와 있지만 추가적인 사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그 한국공항공사의 경우에는 재정적인 여건이 그리 넉넉하지 못하고 왜 그러냐면 최신 그 보안 장비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보안 수수료 이 부분을 거론을 해서 우리가 여론 조성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했는데 이 토론을 듣고 우리 발표자 유덕기 교수님께서 다른 추가 첨언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아까 이제 제가 뭐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준비했는 사항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말씀을 다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뭐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그 인천국제공항공사나 한국공항공사 국토교통부 입장에서 보안 수수료라고 하는 것을 추가로 이걸 하나의 항목으로 여객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국토교통부도 그렇고 항공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방금 두 분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 사고가 한번 나야 그래야 정부가 움직이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도 저희가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따가 이제 뭐 샘스 뭐 여기 또 발표할 텐데 예방이 중요하듯이 재정적인 뒷받침이 탄탄해서 항공보안 우리가 그동안 우리 그 학회에서 여러 차례 학회 할 때마다 보면은 주로 근무자의 만족도라든지 근무 환경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그 재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 학회에서 이렇게 포커싱을 해서 한 토론 처음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있긴 있었지만 주로 이걸 통해서 뭐 근로자들의 어떤 뭐 급여라든지 이런 환경을 좀 향상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논의는 있었는데 재정적인 이런 측면에서 항공보안 수수료라고 하는 것을 별도의 항목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국토교통부도 담당 부서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20 지금 이제 3차 항공보안 기본 계획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26년이면 마무리가 되는데. 근데 이거가 논의가 지금 되고 있지 않고 제가 실무자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국토부에 기획재정부의 말도 못 듣겠다는 거죠. 왜? 새로운 뭐 세목도 아닙니다. 수수료 아까 제가 수수료 말씀드렸잖아요. 수수료는 내가 받는 혜택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거든요. 나는 안전한 여행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피값 정도를 지불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 공항 재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국민 차원에서 과연 누가 그거를 거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회에서 이번에 발표를 시발로 해서 우리 양공사 또 우리 이제 자회사 이런 쪽에서도 좀 심도 있게 뭐 국토부 오늘 안 오셨지만 국토부, 재경부 뭐 이렇게 한번 다른 나라는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다 하고 있는데 오히려 뭐 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국가적인 손해입니다. 국가적인 손해. 제가 자료에 보면은 많게는 10만 원 이상이 여객이 부담을 합니다. 외국계 그 나라 공항을 갔을 때 부담하는 비용이 한 1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한 2만 원도 안 됩니다. 네, 이런 부분은 빨리 좀 해소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런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토론을 듣고 혹시 플로이에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우리 박규현 기자님 먼저. 누구한테 질문을 하고 해서 그냥 해서.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유덕규 교수님. 에너지경제신문 박규빈 기자입니다. 오늘 공항 보안 수수료 도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측정이 돼야 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또 보안 수수료를 도입을 하게 되면 분명 항공권 총액 가격 자체가 올라가게 될 텐데 이 점에 대해서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좌장께서 간단하게만 답변하라고 하는데 이게 간단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제 자료에도 이제 우선 간단하게 당해 연도에 투입된 항공보안 관련 비용을 가지고 여객수를 가지고 해보니까 약 한 6,500원 정도 인천공항에 그 정도면 원가하고 회수 정도 비용은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외국에 다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우리가 이게 대한민국 국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게 국제협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아이카오에서 권장하는 사항도 그런 겁니다. 국가 간에 투명하게 뭐 원가만 명확히만 우리가 소명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쯤은 한번 진행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그 소대득 회장님. 예. 네, 제가 좀그 질문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지난 그 경과를 좀 간단히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릴 텐데 5분 정도만 쓰겠습니다. 그 제가 원래 이제 항공 보안 업무, 특히 이제 보안 검색 업무는 예전에 누가 했었냐면 항공사에 있었어요. 이게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그게 공항공사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모든 원가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원가 분석을 해서 만든 게 공항 이용료에 국제선이 2,000원이 올라간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선이 1,000원이 올라간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2003년이에요. 지금까지 2023년이잖아요. 24년. 지금까지 20년이 넘었는데 전혀 지금 안 올리고 있죠. 근데 지금 그 보안 자회사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국토부에 우리 황홍 회장님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그 항공보안 전문성 강화 방안 용역을 하면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자회사 현재 지금 인천국제공항 보안주식회사 그다음에 한국공항 보안주식회사에서 현재 1년에 사용하고 있는 인건비 이것만 계산을 하니까 대략 공항 보안 수수료를 얼마를 받아야 되냐면 6,000원 정도를 받아요. 6,000원이 되지 않으면 다 마이너스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작년에 국토부에다가도 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국토부는 뭐 난감해하죠. 굉장히 막 황당해하고. 그래서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좀 제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국토교통부든지 아니면 국회든지 이러면서 계속 저희가 좀 논의를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현재 지금 왜 아까 이제 34조 아까 이주영 차장님 얘기했는데 34조가 보안재정이거든요. 보안재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항공보안에 관한 비용을 좀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바꾸자. 누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승객이 부담을 해야 되죠. 승객이 공항 이용식으로 보안 수수료를 그러니까 34조를 보안 재정이 아니라 보안 수수료를 바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자회사의 가장 문제는요. 보안 검색 요원, 항공 경비 요원들 이분들이 급여를 얼마 받냐면요. 95%의 보안 요원이 전부 최저임금 수준밖에 못 받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보안 요원들의 급여를 올려버리면 다른 환경하시는 분, 다른 모든 시설하는 다른 자회사들이 난리를 쓰더라고요. 못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리는 방법으로 꼭 한번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 제 34조를 보안 수수료로 바꾸고 보안 수수료를 바꿔서 거기에 받은 보안 수수료 전액은 우리가 항공보안 발전을 위해서만 써야 된다 이렇게 저는 좀 명시를 해서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면 재정적으로 예산이 되는 부분은 세목이 명확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토론을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서 하지도 못하겠지만 처수리 배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공항 보안 수수료가 처음에 이제 거론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국민들에게 제가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개별적으로 몇 사람한테 질문해보면 개별적으로 질문하면은 그 정도는 외국에서 외국의 항공기를 공항을 이용할 때는 다 부담을 하는데 우리나라만 부담을 안 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공항 보안 수수료 여객 이용료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또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특히 보안 장비는 최신 장비들이 있고 도입되고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특히 보안 인력의 정문화를 위해서는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르면 또 재원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안 수수료는 필요하다. 필요성은 인정되지만은 이 절차가 특히 국가 문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것이 상당히 절차상 어려움이 많지만은 그런 부분을 지금 이 학회에서 이 토론을 거쳐서 이제 여론을 조성해 나간다 그러면은 얼마 머지않아서 이 보안수조 도입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 그래서 공항 보안 수수료가 명목이 신설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플로에서 이 보안 전문가 양성, 인력 양성에 필요한 그 아시아 항공 보안 공부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 나왔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시아 항공 직업 전문학교 한 20여 명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플로에서 질문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번만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네, 저희가 시간이 조금 초과됐는데요. 네. 이제 학생 네, 한 분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그 자료 준비하시고 발표 잘 들었고요. 우리 인천국제공항공사 또 한국공항공사, 저도 한국공항공사 직원입니다. 지금 김해공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 수수료 관련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저도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발표하신 자료 중에는 그 외국 자료만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국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항공 쪽도 국가 중요시설입니다. 항만도 국가 중요시설입니다. 지금 항만보안법에 보면은 항만보안료라고 딱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TSA의 그 자료를 확인해 보면 공항 운영자가 징수를 하는 게 아니고 항공사가 징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물론 뭐 각 나라마다 또 그 해당 지역마다 다 조금 틀리겠지만 지금 항공기를 탑승하는 그 승객 입장에서 공항 이용료나 유료활동료나 이거 내는 입장에서는 뭐 부담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법을 항공보안료를 또 만들어 가지고 더 비용을 받는다고 하면 승객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크긴 클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공항 운영자가 이거를 검토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검토를 해서 하는 게 맞고요. 지금 저도 자료를 찾아보면서 많이 느꼈지만 지금 항공보안법상에 아까 우리 이주영 차장님 말씀하셨지만 34조의 재정 지원 이 부분은 지금 테러 방지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항공보안법이나 테러 방지법이나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이 새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지금 마무리해 주세요. 네. 예, 저도 개인적인 입장에서 또 운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공기를 타기 위한 승객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항공보안료를 명시를 만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다만 이용자 입장에서 크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좀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그 플로에서 또 질문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질문은 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꼭 하실 말이 있나요? 1분만 주십시오. 에어부산 안전부하실 김선열입니다. 공항공사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승객의 입장에서 저도 공항 항공사에 있지만 승객이 현장에 나타나 가지고 항공기 탈 때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이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닳지는 않기 때문에 사용료라는 그런 부분에서 큰 의미가 없겠지만 보안 검색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항공기 타는 항공료로 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시설 이용료 국내선 비용에서 4,000원 정도를 걷어서 항공사에 공항공사에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미흡하다면 아까 6,500원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4,000원으로 공항검색료를 왜냐하면 그거는 법적인 부분이 필요 없이 공항공사의 결단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보안검색이라는 부분이 충실하게 돼야 될 부분이 공항공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항공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일단
법적인 부분이 시간이 걸린다면 공항공사나 뭐 국토부나 또 항공사나 얘기해가지고 현재 있는 시설 이용료 그 이용료를 거의 전적으로 보안 검색 비용으로 좀 돌려가지고 뭐 그렇게 말하면 2,500원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도 승객들을 탑승하면 하다못해 브릿지 사용료까지 저희들이 냅니다. 착륙료, 정치료, 그다음에 등하가는 시설까지 냅니다. 그 비용을 추가해가지고 공항공사 쪽에서 좀 전향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제시를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것입니다. 승객 입장에서, 공항 운영자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토론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보안 수수료 이 문제는 처음 이제 우리 공론화를 시켰으니까 이 공론화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토론을 거쳐서 특히 도입의 필요성은 거의 대부분이 인정한다고 봅니다. 실은 그걸 여객공항 이용료를 가지고 대체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지금 여객 이용료 같은 경우는 한 20여 년 동안 전혀 인상되지 않고 지금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인 장을 마련해서 계속적인 토론을 거쳐서 공론화시켜서 필요성을 설득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부족하지만 이로써 제1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35분입니다.